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렬이 처음 등장한 것은 두 수학자 헤일리와 캐밀턴에 의해서 발명되었다는 정설이 있는데, 이 행렬 자체를 갖다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고, 이거는 1848년에 수학자인 그 실베스터에 의해서 불리웠다고 하는 좋은 정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행렬 자체가 왜 매트릭스라고 불리웠냐 하면, 매트릭스의 어원은 라틴어인데 모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행렬 자체가 수학적 계산에 있어서 근원이 된다는 그런 그 얘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매트릭스로 불리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행렬 어떤 경우 먼저 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좀 바뀌었네요. 다시 쓸게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이거 처음 이게 다루다 보니까 설정했는데, 자, 이렇게 쓸게요. 그냥 1이 있고,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y, z 2분의 1, 1, 2, 3이라는 이 문자와 이 숫자의 원소들을 하나의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배열을 시켜 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읽는 걸 갖다가 우리가 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행, 이것을 2행, 이것을 이렇게 있는 걸 3행, 얘를 갖다가 세로 치고 되는 걸 열이 되겠죠. 그래서 1열이라는 거고, 얘는 2열, 해서 3열, 4열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 자체는 1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있는 열이라고 해가지고 1행 1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2라는 숫자는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 있다고 해서 1행 2열이라고 하는 거고, 이 x라는 것은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 있다고 해서 2행 1열,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숫자 2는 세 번째 행에 세 번째 열이 있다고 해서 3행 3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렬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행 같은 경우에서는 총 행이 3개, 열이 4개로 구조되어 있는 3행 4열이라고 우리가 불리울 수가 있고, 자, 이거를 표현했을 때 우리가 대문자 A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3행 4열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표현할 때 3 곱하기 4, 3바이 4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행이 5개가 있고 열이 6개가 있다면 우리는 표현을 5바이 6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는 3바이 4 행렬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A, I, J 해서 3바이 4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나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1행 1열이고 여기는 2행 1열, 여기는 3행 4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또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A11, A12, A13, A14,
A21, A22, A23, A24, A31, A32, 33, 34. 자, 이렇게 해서 가로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저 행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mn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m by n이라는 것은 행이 몇 개가 있고 열이 몇 개가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은 행은 m이 되는 거고 n은 열이 되겠죠. 열이 되는 건데, 자, 이걸 우리가 간추려서 사용을 한다면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m by n은 A11, A12, A1n, 그 다음에 A21, A2n 쭉 나와서 AN1, N2, AMN.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좀 비슷한 부분이지만 m by n이 있습니다. 이 m by n 같은 경우에서는 자, 행의 n이 n 자체가 앞에 있는 부분이 행이고 뒤에 있는 게 열이 되는데, 자,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 자체가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된다면 A11, A12, A1n, A21, A22, A2n, AN1, A2, 최종적으로 NN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자, 이렇게 행도 n개, 행도 n개, 열도 n개, 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n차 정사각 행렬 또는 n차 정방행렬이라고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자, 만약에 행이 두 개가 있고 열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2차 정방행렬 또는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행이 3개가 있고 열이 3개가 있다면 3차 정사각행렬 또는 정방행렬 이렇게 논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행과 열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사각행렬 또는 정방행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렬의 한번 연산을 한번 볼 텐데, 자, 보통 행렬의 연산에서는 우리가 항상 새로운 그 어떤 계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칙 연산이라는 게 있겠죠. 이 사칙 연산은 어떤 부분이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행렬에서는 이 나눗셈이 없어요. 어떤 부분만 있냐면 덧셈과 뺄셈, 곱셈에서만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자, 덧셈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덧셈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이쪽에다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자, A가 A11, A12, 21, 2. 자, 이렇게 A라는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B는
B11, B12, 1. 비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덧셈이라는 것은 A와 B를 갖다가 합해 주는 건데, 자, 이걸 갖다 표현을 해봤을 때, 자, 일행 일렬 원서와 일행 일렬 원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A11 플러스 B11, A12 플러스 B12, 그리고 A21 플러스 A 잘못 썼네요. 자, 이게 B예요. B21 2 플러스 B22.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보시면 되면 일행 일렬의 원서와 그 다음에 일행 일렬의 원서를 갖다가 더해주고, 일행 2열 원서와 일행 2열 원서를 더해주고, 마찬가지로 2행 1열 원서와 2행 1열 원서를 더해주고, 2행 2열 원서와 2행 2열 원서를 각각에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행렬의 덧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뺄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호만 바뀌어주면 되겠죠. 부호만 바뀌어지면 이게 자체 여기 부호만 이렇게 마이너스적으로 바뀌어준다면 그게 자체가 뺄셈이 되겠죠. 자, A로 한번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게 된다면, 자, 1, 2, 3, 4. 자, 이게 A가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B 행렬에는 4, 5, 3, 1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덧셈으로 첫 번째, 자, 한번 풀어본다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그대로 각각의 원소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 7, 6, 5라는 행렬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뺄셈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그대로,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다시 또 이렇게 적용시켜주게 되겠죠. 그래서 마3, 두 번째도 마3이 되는 거고, 0, 3, 자, 이렇게 뺄셈 자체가 이게 덧셈이냐 뺄셈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수를 갖다가 더해주고 각각의 수를 갖다가 빼주는 게 여기서 행렬의 합과 차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행렬의 곱셈인데, 일단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걸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행렬의 곱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면, 지금까지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잘 할 수가 있는데, 이 곱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에 덧셈을 하든 아니면 뺄셈을 하든지 간에 결과는 행렬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행렬과 행렬을 더해도 행렬이고, 행렬과 행렬을 빼도 그 결과값은 행렬인데, 이 행렬의 덧셈과 뺄셈 할 수 있다면 행렬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곱셈 같은 경우에서는 덧셈과 뺄셈 그 자체가 조금은 좀 다른 개념이 있는데, 덧셈과 뺄셈의 연산의 조건은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자, 곱셈의 경우에는 크기가 같다 해도 행렬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자, A라는 행렬과 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하기 주면 당연히 이쪽에서 이 C라는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이 A라는 것 자체는 A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C 곱하기 D. 자, 이렇게 A 곱하기
A 바이 B, 자, C 바이 B가 이렇게 되는데 이 행렬을 우리가 행은 n개, 여기 자체 A가 이렇게 행이 되는 거고 B가 열이 되는데,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덧셈과 뺄셈으로 행렬의 덧셈과 뺄셈으로 이렇게 다르게 행렬의 크기에 갔을 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 진행되는 부분은 자, 곱셈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이 B 바이 C가 같아야지만 진행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자,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와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가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렇게 된다면, 자,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되지를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곱셈에서는, 자, 조건이 같아져야 되는 건데, 여기 B와 이 C라는 조건이 같아져야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A와 D는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행이 되는 거고 D는 열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 자, 행렬에서 A, B, C, D가 있고 X, U, Y, V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이걸 곱셈해서, 자, 자체가 2 곱하기 2 행렬이죠. 2 바이 2 행렬인데, 자, 이걸 갖다가 한번 우리가 풀어본다면 AX 플러스 BY AU 플러스 BV CX 플러스 DY CU 플러스 DV. 자, 이렇게 우리가 곱셈식으로 계산해 보게 된다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본다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자, A열에 보게 되면 하나, 둘, 3, 4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열에 보게 되면 4, 3, 자, 1, 5라는 이런 값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이걸 갖다가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이거는 A 바 곱하기 B가 되는 거겠죠. 자, 계산해 보게 되면 그대로, 자, 4 더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20, 12 곱하기 4, 9 더하기 20. 자,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게 행렬 곱셈에서 구했을 때는 행, 열, 계산할 때 행, 열, 자, 일행, 일열, 일행, 이열, 반대로 이 밑에 이행이죠. 이 부분은 이행이 되기 때문에, 자, 이행, 일열, 또 이행, 이열.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이렇게 연산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결과값은 6, 13, 16, 29. 자, 이 값이 나오겠죠. 이게 A 곱하기 B 행렬을 했을 때 이 값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자, 반대로 얘 자체를 갖다가 B 곱하기 A 반대로 했을 때는,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4, 4315가 되는 부분이고, 1, 2, 3, 4가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그대로 풀어보면, 자, 다시 할게요. 4 더하기 9,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8 더하기 12,
플러스 15, 2 플러스 20. 자,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준다면 13, 20, 16, 22. 자, 이런 값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지수에서, 지수 법칙에서, 벡터에서 그 덧셈과 그 다음에 뺄셈, 자, 그런 부분에서는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되어 있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 A 곱하기 B, 자, 이 값하고 B 곱하기 A, 자, 이 값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행렬에서는 AB나 BA나, 자, 여기서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지수 자체에서. 자, 그래서 행렬은 곱셈 같은 경우에서는, 자, 각각의 수를 갖다가, 자, 행과 열로 이렇게 해서 행과 또 열로, 또 행과 열로, 행과 열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 자, 행렬의 곱셈이고,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이제 실수배라고 이렇게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실수배 같은 경우에서는, 자, 어떤 부분이냐면 행렬의 실수배는, 자, A라는 어떤 A라는 그 행렬에다가 실수배인, 자, K를 갖다가 곱해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A라고 이렇게 했다면, 자, A11, A12, A21, A22. 야, 여기 이런 수치에, 자, K라는 상수가 있다면, 자, 이걸 갖다가 수에 그대로 곱해주는 겁니다. KA11, KA22, KA21, KA22 해서 이 K를 이 수에 그대로 한번 더 곱해주는 겁니다. 자, K만큼의 곱해주는 게 실수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예제로, 자, 1, 2, 3, 4라는 수치가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자, K 값이, 자, 2배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자, 이거를 우리는 그 실수배에서, 자, 2배만큼 곱해주는 거니까 2, 4, 6, 8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만큼의, 자, 배수만큼의 곱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실수배는, 자, K라는 것은 모든 원소의 2배수만큼, 자, 행렬에 대해서 곱해주는 게 실수배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렬에 거듭제곱이 있는데, 행렬에 있어서 이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좀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행렬의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A의 N, 일명 A의 승을 걸었다. 승을 걸었다 하고 표현을 하는데, 자, A의 N승이라고 한다면 이 A의 N승은 A 곱하기 A를 A의 N번을 곱한 것을 뜻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A의 N승은 총 N번을 곱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 행렬에서 지수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교환 법칙 같은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죠. 그 이유는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AB의 n승을 A n승, B n승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A의 n승을 B의 n승을 갖다가 이게 곱해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자체가. 자, 그래서 A의 n승, n 곱하기 Bn 자체 같은 경우에는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행렬의 그 지수의 법칙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그 특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사용해도 되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A의 n에 m, 자 이렇게 자기 AN에 다음에 m승이라는 그 자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지수의 법칙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A, N, M, 자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관련돼서는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는 지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거듭 제곱에서 한번 예제로 한번 풀어보게 되면, 자, A, 1, 2, 3, 4, 자,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거듭 제곱으로 A의 제곱으로 우리가 한번 구해 본다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자, 이 1, 2, 3, 4가 두 개가 되겠죠. 3, 4,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이걸 갖다가 쭉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계산값이 7, 10, 15, 자, 2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A의 제곱이 아니라 A의 3승을 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거는 A의 제곱 곱하기 A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된다면 10, 15, 22에 여기에 2, 3, 4를 적용을 해주게 된다면 이거를 순차적으로 다시 풀어보게 되면 37, 94, 91, 118이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영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행렬 0 같은 경우에 0, 0, 0, 0,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모든 행렬이 0인 행렬을 갖다가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위 행렬 같은 경우에서는 자, i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또 2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단위 행렬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대각선에 관련돼 있어서, 이렇게 대각선에 관련돼 있어서 1이 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무조건 1이 나오는 것을 단위 행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3x3 같은 경우에서는 3x3 같은 경우에서는 1, 0, 0, 0, 1, 0, 0, 0, 1.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1이 나오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대각선은 무조건 1이고 나머지 원소, 대각선은 1이고 나머지 원소는 무조건 다 0이 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행렬에서는 모든 원소가 0인 것을 갖다가 영행렬이라고 표현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영행렬의 역할은 숫자의 0과 역할과 똑같아서 단위 행렬의 역할은 숫자 1과 똑같다라고 생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2 플러스 0은 자 2다. 다음 2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가 더해지게 되면 2가 되듯이 자 a 플러스 0 자 이런 행렬은 a 행렬이라고 되는 걸 얘기를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행렬과 0, 0, 0, 0이라는 이런 행렬이 있다면 이 자체를 더해봤자 결과적으로는 결과값은 이 3, 4가 나오겠죠. 자, 행렬이, 자, 1, 2, 3, 4라는 행렬이 나오는데 숫자 0과 같은 행동을 영행렬을 곱해주는 거야. 0, 숫자 0과 같은 행동은 영행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 뭘 돼도 자 1, 2, 3, 4가 나오듯이 이걸 갖다가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은 자 2인 것처럼 자 1의 역할, 자 1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단위 행렬이라고 해서 AI는 A의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영행렬과 단위 행렬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행렬에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